안녕하십니까, 디디입니다. 오늘은 게시글에서 약속드린 대로 정갱이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한 9개월, 10개월 전에 아징 이해하기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 영상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셨거든요. 좋아요도 너무너무 많이 눌러주셨고요. 만약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신다면은 그 영상 한번 보시고 이 영상 시청하시면 도움이 더 많이 되실 거예요. 그 영상을 통해서 구독해 주신 분들이 대부분 입문자 분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10개월 정도 지났으니까는 이제 아징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스스로 포인트를 알아보는 방법을 말씀드려 볼까 해요. 유튜브 영상을 보고 정갱이 낚시를 가셨거나 아니면 지인의 소개로 가셨거나 정갱이가 나온다 해서 찾아가 보면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어쩌면 정말 당연한 거거든요. 정갱이는 회유성 어종이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진 않아요. 어느 한 곳에 나온다고 해서 가면은 없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잘 붙는 곳은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거기에 붙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갱이 낚시를 갔을 때 들은 소식처럼 그렇게 고기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서 포기를 할 것인가? 아니죠. 찾아보겠죠. 그 찾아보실 때 정갱이가 잘 붙는 곳으로 찾아봐야 효율적이겠죠. 그 잘 붙는 곳들을 정리를 해본 거예요. 정갱이로 낚시의 배경이 되는 곳 중에 가장 흔한 곳이 항구예요. 항구는 접근하기도 편하고 남녀노소 편하게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지형도 굉장히 다양해서 여러 가지 포인트가 산재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정갱이로 낚시 아징을 즐기기에 가장 대중화된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항구가 낚시가 가능한 건 아니에요. 항구도 종류가 있거든요. 무역항, 연안항, 어항, 이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낚시가 가능한 곳인지 낚시 금지인지는 사전에 잘 알아보고 가셔야 해요. 제가 부산 항만공사에 전화를 해서 낚시 가능 유무를 문의한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안내를 해주시던 직원분께서 쉽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대부분의 어항에서는 낚시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어항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어항에는 재난, 피난, 공사,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어선만 정박할 수 있다고 해요. 반대로 무역선, 여객선, 바지선, 크레인선 같이 특수 목적의 배가 정박해 있는 곳에는 어선이 정박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런 곳에서는 어선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어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낚시 금지일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고 해요. 항구에 어선이 정박해 있다면은 거기는 어항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낚시가 가능한 곳이라고 해요. 자, 이제 낚시가 가능한지 아닌지 확인도 하고 낚시할 곳을 정해서 혼자서 아징을 하러 도착을 했어요. 근데 처음 와본 곳이라서 포인트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물이 잘 가는지 안 가는지를 확인을 해봐요. 왜냐면은 정갱이의 주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은 조류를 타고 이동을 하거든요. 스스로 이동을 하는 건 아니고 조류를 타고 떠밀려 간다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조류 소통이 좋은 곳에 플랑크톤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갱이는 그걸 따라다니면서 먹이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류 소통이 좋아야지만이 정갱이가 붙을 확률이 높은 곳이에요. 그리고 조류가 잘 흘러드는 곳이라면은 항의 규모가 좀 작더라도 정갱이가 안정적으로 먹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조류가 스치고 지나가는 외항보다는 상대적으로 낚시가 되는 시간이 긴 편이라고 해요. 조류 소통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어떻게 확인을 한다면은 낚시를 하면서 수면에 거품이나 부유물 같은 게 떠서 잘 흘러가는지를 관찰을 하기도 하고요. 제 채비가 폴링할 때 비스듬히 옆으로 흐르면서 폴링을 하는지도 확인을 해봐요. 그런데 이런 사소한 것들로도 조류가 어느 정도 가는지 판단을 할 수 있지만은 정말 조류 소통이 좋은 곳이라면은 바다에 특이한 현상이 잘 나타나요. 조목이라는 현상인데요. 이 현상은 수온, 염분 농도 등 성질이 다른 조류가 부딪혀서 해면상의 그 경계가 길이나 띠처럼 보이는 걸 말해요.
이런 조목 현상이 보이는 곳은 플랑크톤과 베이트피시가 많아서 정갱이 낚시에 좋은 포인트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넓은 외해 쪽에서 잘 생기긴 하는데요. 외해 쪽에 조목 현상이 있으면은 조류가 잘 흐르고 복잡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항 쪽으로도 조류가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규모가 굉장히 큰 항구에서는 내양 안에서도 이런 현상이 보이기도 하고요. 어렵게 보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자주 낚시하는 생활 낚시터에서도 자주 보이는 현상이에요. 일단 조류 소통이 좋은 곳이라고 판단되었으면은 돌아볼 포인트 어디선가 한 곳에서는 나오겠지라는 기대감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낚시를 해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방파제 항에서 잊지 말고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방파제의 맨 끝자리 그리고 좌우 모서리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방파제의 끝은 바다로 길게 뻗어 나온 곳이기 때문에 조류 소통이 좋고 조류가 가장 복잡하게 흐르는 곳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방파제 끝자리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선도 때문입니다. 선도가 뭐냐면은 배가 안전하게 다니게 하기 위해서 바닥을 깊이 파놓은 배의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도는 주변보다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인공적 브레이크 라인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정갱이는 이런 브레이크 라인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방파제 끝자리는 항구의 입구가 되는 경우가 많고 배는 항상 그 앞을 지나다니기 때문에 방파제 끝자리가 선도와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배가 지나다니면서 모래바닥과 플랑크톤을 일으켜서 정갱이의 먹이 활동을 자극해 주기도 합니다. 따로 선도가 없는 항구라도 입구 쪽은 항상 깊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항구의 입구가 제일 퇴적물이 쌓이기 쉽기 때문에 준설 작업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항구 입구 쪽은 유난히 깊게 파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방파제 항의 벽면과 갑자기 툭 튀어나온 곳의 구석 자리입니다. 방파제의 벽면은 조류가 와서 부딪히는 곳이 되기 때문에 먹잇감인 플랑크톤이 많이 쌓이는 곳이고요. 정갱이가 이동할 때 벽면을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정갱이의 이동 경로가 되는 곳입니다. 이 벽면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낚시 기법을 일본에서 해치라고 하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벽치기 정도 되겠죠. 방파제 항의 벽면을 따라가다 보면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곳이 있어요. 이런 곳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는 연결목이라 그래요. 일본의 항구는 우리나라의 항구보다 좀 복잡한 곳이 많거든요. 사진에서 보듯이 방파제가 T자로 된 곳이 있어요. 여기를 연결목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연결목의 구석진 자리가 조류가 많이 받치는 곳이기 때문에 먹잇감이 많이 쌓이는 곳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T자 형태의 방파제가 잘 없는데 그래도 약간이라도 툭 튀어나온 곳이 있거든요. 이런 툭 튀어나온 곳에 주변이나 구석진 곳도 빼먹지 말고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곳 주변에 플랑크톤이 많이 쌓이는 자리는 겉으로 보기에 해조류나 부유물이 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결목은 아니고 구석진 자리에 좋은 예가 될 만한 곳이 가까운 곳에 해양박물관 맨 안쪽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기가 이름은 해양박물관이라고 하지만 실은 크루즈 방파제의 바깥쪽 구석진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다음은 배를 올리고 내리는 곳인 슬로프인데요. 슬로프는 파도가 닿지 않는 항의 가장 안쪽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류가 비교적 느린 곳으로 인공구조물의 해초가 많이 붙어 있고요. 그 주변에 정갱이의 먹잇감들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갱이가 먹이도 취하고 휴식을 하는 곳이라고 해요. 기장에도 이런 슬로프가 몇 군데 있긴 하거든요. 대부분 슬로프가 규모가 너무 작은데 대변항에 있는 슬로프가 그래도 규모가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슬로프가 생각보다 물속에 길게 뻗어 있어요. 그 슬로프가 끝나는 지점 어디서 한 번씩 사이즈가 괜찮은 정갱이를 잡았던 적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테트라포드인데요. 항구의 외에는 대부분 다 테트라포드로 되어 있습니다. 테트라포드는 외 쪽을 향해 있기 때문에 파도가 직접적으로 닿는 곳이에요. 그래서 파도에 떠밀려온 플랑크톤과 다른 먹잇감이 많은 곳입니다. 외항 쪽에서 잡히는 정갱이 개체가 평균적으로 큰 편입니다. 하지만 테트라포드는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야 하는 곳이고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출입을 삼가해야 됨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제 항구 내에서 아징에 이용할 만한 디테일한 사항들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항구에는 배들이 많이 정박해 있는데요. 낮 시간대에 낚시를 하시다가 배 밑에서 고깃대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물고기가 배 밑으로 들어오는데 전갱이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휴식과 먹이 활동의 목적이거든요. 조류가 정박 중인 배에 부딪혀서 플랑크톤이 그 밑에 쌓이기도 하고요. 낮 시간에는 배 밑 그늘에 들어와서 휴식을 취하기도 해요. 휴식을 취할 때는 너무 뻥 뚫린 곳보다는 이렇게 뭔가 가려지는 곳이 아늑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밤에도 좋은 포인트가 되기도 하지만 낮 시간대에 공략해 볼 몇 안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다음은 가로등 주변인데요. 이거는 이전 영상에서 너무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가로등 포인트를 공략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거는 가로등 불 안에는 작은 개체수가 많고 경계선 넘어 어둑어둑해지는 곳에 상대적으로 큰 개체수가 많다는 거. 그리고 가로등 불빛이 옆으로만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도 퍼져나가기 때문에 수심이 어느 정도 깊은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깊은 곳에 큰 사이즈의 전갱이가 잡힐 수 있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셔야 해요. 다음은 밑밥을 뿌리는 조사님인데요. 밑밥을 뿌리면은 전갱이가 잘 몰려들죠. 그리고 전갱이가 잘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입질 시간도 굉장히 길어지고요. 근데 당연히 밑밥을 치는 조사님한테 방해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낚시를 하는 게 기본적인 에티켓입니다. 근데 공간이 부족하다면 옆에서 하는 수밖에 없죠. 그때는 먼저 여쭤보세요. 대부분의 조사님이 흔쾌히 허락하실 거예요. 저 옆에서 한 번만 던져봐도 괜찮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조류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조사님의 오른쪽에 설지 왼쪽에 설지 결정을 잘 하셔야 돼요. 조류의 방향이 밑밥을 치시는 조사님으로부터 자신 쪽으로 흘러오는 쪽에 쓰시는 게 훨씬 조과가 좋으실 거예요. 다음 포인트는 전갱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고기가 몰려드는 포인트예요. 항구 주변에는 횟집이나 양식장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배수구가 항 내에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양식장에서 나오는 물은 이미 그 물 안에 물고기의 먹이가 될 만한 게 많이 섞여 있어요. 사료 같은 거요. 이런 곳은 전갱이를 제일 쉽게 만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다음은 포인트에 관한 게 아니라 바람에 관한 건데 아징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맞바람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채비가 멀리 날아가지 않으니까 그런 거겠죠. 근데 맞바람이 부는 날에는 채비를 멀리 던질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맞바람이 표충수를 발밑까지 밀어붙여서 발밑에 플랑크톤이 모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맞바람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바람 중에 최악은 맞바람이 아니라 옆바람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항의 바닥 지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항은 대부분 바닥이 모래나 뻘로 된 곳이 많아요.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은 바닥에 자갈도 있고 작은 바위들도 있고 수초도 많이 있는 곳이 있어요. 완벽하게 모래나 뻘로 된 곳보다는 적게나마 자갈과 바위가 섞여 있는 곳이 훨씬 전갱이가 잘 모이는 곳이라고 해요. 그리고 항 내에도 이런 바위나 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여나 바위가 물살을 잘 받는 곳이라면은 전갱이가 잘 붙는 곳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여나 바위가 물에 잠겨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물속에 여가 있는 곳은 자세히 보시면 수면이 다른 곳보다 거친 편이에요. 조류가 지나가다가 여에 부딪히기 때문에 여의 바로 위쪽 수면은 잔물결이 많이 일어나는 특징이 있어요. 자, 오늘은 영상에서 누구나 쉽게 낚시를 할 수 있는 항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항구 말고도 전갱이 루어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갯바위는 물론이고 자갈밭 해안 같은 데서 서프 아징도 가능하고요. 민물이 유입되는 기수역 주변에서도 아징이 가능해요. 그리고 앞으로 전갱이는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개체수도 많이 늘어날 거고 서식지도 더 넓게 확대될 거예요. 우리나라 전국의 어항이 약 10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포인트는 정말 무한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루어 낚시의 즐거움 중에 하나가 스스로 포인트를 예상하고 그날의 패턴을 예상해서 고기를 낚는 것도 있거든요. 아마도 포인트를 스스로 찾아 나서는 재미를 알게 되시면은 정말 또 다른 루어 낚시의 매력을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옆에 딱 박혀. 체온질이 늦으면 옆에 딱 박혀. 어머머머. 야야, 거기 있으면 니 죽는다.
야, 칼로.